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매일 아침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느낌. 거울을 보니 눈의 흰 자위가 희게 반짝이지 않고 노르스름하게 변해 있는 것 같고 얼굴빛도 칙칙해져서 주변에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경우, 밥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유 없이 다리와 발목이 잘 붓는 경우, 안타깝지만 이런 분은 이미 간이 지치고 망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통증도 뚜렷한 증상도 없이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고 들었을 때야 비로소 문제를 알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간은 그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나는 술도 잘 안 먹는데 왜 간이 안 좋다고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간은 술만으로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달콤한 간식,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속 독소가 해독되지 못해 온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복수가 차고 피부가 검게 변하며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게 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간 이식이나 평생 약물 치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은 손상이 시작돼도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장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간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4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로 소개할 음식은 의학계에서도 간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인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성분이 실제로 간을 살리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잘못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4위는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커피가 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커피는 위에 해롭다거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는 말만 들어왔을 텐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적당한 커피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지방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완화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3잔의 블랙커피가 간암의 위험을 40% 이상 낮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은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 경변으로 진행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간에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는데 커피 속 성분들이 이 지방 축적을 억제해 줍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치료와 예방을 겸한 보조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요? 하루 2잔 정도의 블랙커피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립커피나 아메리카노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역류할 수 있으니 아침 식사 후에 1잔, 점심 식사 후에 1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원두도 너무 탄 것보다는 신선한 중배전 원두가 가장 적합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4잔 이상은 불면증과 심장의 두근거림, 심지어 골다공증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카페인 섭취량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습관처럼 마셔온 커피가 사실은 간 건강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양을 지키고 올바른 방식으로 즐기신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은 여러분의 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3위는 마늘입니다. 김치나 찌개, 불고기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지만 단순히 맛을 내는 양념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마늘의 진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마늘은 간을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해독제입니다. 마늘 속의 대표적인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알리신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약물 속 독소가 빠르게 분해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간 경변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 그룹은 간 수치가 안정되었고 피 속의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고 주의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이럴 때 마늘을 드시면 마늘이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생마늘은 그 맛이 맵고 강하기 때문에 드시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에 절여 드시거나 살짝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마늘을 고를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곰팡이나 푸른 반점이 없는 신선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설사, 가스가 생길 수 있고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김치나 찌개로 마늘을 많이 먹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조리 과정에서 알리신은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매일 생마늘 한쪽을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간을 깨우고 해독을 도와주는 든든한 보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2위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오래전부터 몸을 맑게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음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간 건강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간이 지방에 쌓이는 것을 막고 이미 쌓인 지방을 줄여줍니다. 또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간암으로 진행되는 위험을 낮춰주기도 하죠.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매일 녹차를 3잔 이상 마신 사람들에게서 지방간 발생률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차가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체중과 체지방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과식을 해도 간에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녹차는 지방을 막아주는 천연 약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녹차는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지니 연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녹차가 간에는 가장 적당하며 잎이 푸르고 향이 은은한 것이 신선한 녹차의 특징입니다. 오래된 녹차는 산패될 수가 있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5잔 이상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철분 흡수를 오히려 방해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보다는 1시간쯤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혈압약이나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위는 붉은 뿌리채소 비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혈관 청소부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간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 붉은 색소 성분인 베타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간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비트를 섭취한 그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되고 간 조직의 염증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간은 술만으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약물, 환경오염까지 모두 간이 해독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간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비트가 간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 5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즙으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즙으로 만들어 드실 때는 당분이 많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트를 고를 때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단단하며 껍질이 매끈한 것이 신선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트는 칼륨 함량이 많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즙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간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우리의 간은 생활 습관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생활 습관 하나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먼저 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간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역시 술입니다. 나는 하루에 소주 한두 잔밖에 안 마신다.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그 한 잔도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의 알코올도 쉽게 간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술을 거의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간경변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술은 간 건강을 위해서라면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약물과 건강보조제입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진통제를 달고 사시거나 TV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제를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간에서 대사되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약을 드시면 간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간 손상은 의외로 흔합니다. 건강보조제 역시 무조건 좋다고 믿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습관도 중요합니다. 햄이나 소세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포화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라면 국물은 소금과 인스턴트 첨가물이 가득해 간뿐 아니라 신장까지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생선, 과일을 늘리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두부나 달걀 흰자처럼 간에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은 독소를 소변과 대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자기 전 한 잔 등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간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수면과 운동입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 해독과 재생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간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일수록 생활 리듬을 조금씩 고쳐서 그 시간에 몸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간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은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어야 건강해집니다. 가벼운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아령을 살짝 드는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간의 혈류가 개선되고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간은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잘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경우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간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해 몸이 지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황달 증상입니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색이 칙칙해지는 경우 간에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를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셋째, 잦은 멍과 출혈입니다. 간은 혈액 응고인자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고 멍이 쉽게 듭니다. 넷째, 복수와 부종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이 줄어 복수가 차고 발목과 다리가 잘 붓게 됩니다. 다섯째, 소화장애입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거나 잦은 소화불량이 있을 때는 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간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간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특별히 증상도 없으니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간은 증상이 없을 때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음식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생마늘 한 쪽, 따뜻한 녹차 한 잔, 아니면 붉은 비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가 지금 간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나아가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고 제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간 건강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